네, 10단원 회귀 분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해서 오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요 마지막 단원만 공부하면은 우리 이제 공무원 통계학의 시험 범위는 다 공부하는 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분산 분석에서 설명드렸는데,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 맨 처음으로 우리 지금 시험 범위인 통계학 개론을 배우고, 이제 여기서 심화 과정으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운다 했죠. 그래서 분산 분석은 원래 실험 계획법이라는 과목에 있는 건데, 실험 계획법이 아예 하나의 과목으로 돼 있는데, 요 통계학 개론에서 뭐해? 한 단원으로만 배운다고. 그래서 실험 계획법이 100이면은 우리 통계학 개론에서는 분산 분석을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배우기 때문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만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외우고 넘어가셔야 된다. 예를 들어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 뭐 제곱합 구하는 거, SST, 뭐 SSR 구하는 거, 요런 거 안 했잖아. 1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식을 설명드렸지만, 2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다고. 왜냐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2원 배치의 제곱합 구하는 부분은 여기 실험 계획법의 내용이지 요 통계학 개론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회귀 분석도 아예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학의 과목 또는 연구 분야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실험 계획이 100이다 치면은 제가 느끼기에 요 회귀 분석은 거의 5천입니다. 통계학에서. 실험 계획법은 실험실에서만 하는 거잖아. 근데 요 회귀 분석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쓰이고 훨씬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5천이나 된다고. 그중에서 우리는 통계학 개론에서 요 회귀 분석의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배운다고, 한 50 정도, 한 1% 정도만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 회귀 분석 단원에서도 우리가 일부만 배우기 때문에 제가 요 단원들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그냥 외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쵸? 그 안에 얘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정말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증명하려면은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험 범위도 벗어난 내용이고 정말 심한 내용이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된다. 이 부분은 식으로까지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 역대 10년간 살펴보면은 66문제나 나왔습니다. 앞에 카이 제곱 검정, 분산 분석이 한 40문제 나왔다 치면은 회귀 분석은 66문제나 나왔으니까 한 1.5배 더 나온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더 양이 많으니까. 회귀 분석이 더 통계학에서 중요하니까 더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뭐 많게는 5문제까지는 나오고, 7급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9급 시험에서도 거의 3문제는 나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요 회귀 분석을 잘 해 놓으셔야지. 그죠? 회귀 분석이 내가 똑바로 안 돼 있어. 그럼 3문제나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힘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회귀 분석 단원별로 출제 수 보면은 요 4-5 단원에서 몇 문제? 33문제입니다. 이 66문제 중에 33문제니까 몇 프로? 50%가 여기 두 단원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해 주셔야겠죠. 자, 앞에서부터 회귀 분석 배워가면서 뭐뭐뭐가 있는지 보고, 검정과 이 앞에서 배운 식끼리, 수식끼리 뭔가 바꾸면은, 그쵸, 변환하는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요 뒷부분은 조금 심화 과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통계학 개론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들도 나와. 그래서 요 중에서도 뭐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풀어 주시면 되고, 너무 말이 안 되게 정말 10년에 한 문제 나올 정도로 정말 말이 안 되게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C급으로 표시해 놓고 어차피 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그게 이해가 되시면 이해하고 앞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굳이 10년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막 억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하려고 해서 외우더라도 어차피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회귀문서 내가 공부해 봤더니 별로 어렵지 않아서 뒤에 나오는 어려운 내용들도 설명하는데 이해가 된다, 그럼 공부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버려 주셔도 상관없다고. 어떤 게 버려야 될 거고 어떤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져가야 될까, 요 뒷부분, 요 심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회귀 분석 부분 통계학 개론에서 문제 많이 나오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열심히 집중력 놓지 않고 잘 공부해서 문제 다 풀고 요 과목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귀 분석이란 무엇인가? 회귀 분석의 정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는 두 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독립 변수 x, 그 다음에 종속 변수 y가 있어. 그래서 회귀 분석은 뭐 하는 거냐? 요 x로 요 y를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x만 알면은 y 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해내는 거. 그렇죠? 구해낼 수 있을 때 그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은 맨 처음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버지의 키로 아들의 키를 예측해 보려고 했어.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들 다 모여보세요 하고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 키에다가 10cm 더했더니 아들의 키가 나온 거야. 그렇죠? 이런 수식을 내가 찾아낸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키가 170이야. 그럼 내가 아들 낳으면 몇 cm겠다. 180cm겠구나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예측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x와 y의 뭐에 수식을 찾아내서 x를 통해서 요 y를 뭐 하는 거?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현실에서는 어디에 쓰이냐?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자, 광고비를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많이 아니까 뭐 하겠어?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네끼리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회계 분석을 해 봤더니 광고비 투자한 거에 2배만큼 매출액이 나오더라라는 수식을 내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올해 매출액은 내가 5억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광고비 얼마 투자하면 돼? 2억 5천 투자하면 되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회계 분석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요 아들의 키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버지 키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겠어. 예를 들어 어머니 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요 매출액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광고비 말고도 뭐 직원들 만족도.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엄청나게 좋아해. 그쵸? 그럼 일을 더 뭐 하겠어? 열심히 할 테니까 직원들 만족도가 올라가면은 매출액도 올라가더라. 그쵸? 이런 관계를 내가 알아냈어. 그럼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매출액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직원들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복지에 더 뭐 투자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값들은 다 뭐야? 이미 존재하는 값 아니면은 바뀔 수 있는 값들이죠. 자기 맘대로. 광고비야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광고비 1억 했다가 2억 했다가 뭐 3억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키랑 어머니 키도 이미 존재하는 값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원인이었던 변수다 해서 이름이 뭐야? 독립 변수고, 요 x가 정해지면은 우리가 수식만 찾고 나면은 요 y 값은 뭐해? 결과값이 그냥 나오죠. 그쵸? 매출액이 내 맘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미 이 독립 변수, 내 광고비랑 직원들 만족도 수준을 내가 이미 정해놨어. 정해놓으면은 요 수식에 의해서 매출액은 뭐해? 어떤 특정 값으로 딱 고정돼 버리죠. x에 영향을 받는 변수다. 그렇죠? x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변수다 해서 y를 뭐라 그래? 종속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 변수는 이렇게 아버지의 키 한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개인 경우를 단순 회귀 분석이라 부르고, 당연히 독립 변수는 요 아들의 키나 뭐 매출액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더 뭐 밥을 많이 먹였냐. 그렇죠. 영양학적인 뭐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뭐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것도 다 아들의 키에 뭐 하겠어? 영향을 끼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를 다중회귀 분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요 y 값들은 어떻게 보면 연속형 변수인데, 그쵸. 키나 뭐 매출액, 그쵸. 키나 매출액 같은 거는 뭐 연속형으로 변할 수 있는 변수인데 요 y 값이 뭐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확률일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란 걸 하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회귀 분석의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쵸.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가장 뭐에 가장 쉬운 기초적인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가장 기초적인 회귀 분석만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뭐야?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독립 변수들이랑 이 종속 변수들의 뭐에 수식을 찾아내서 요 독립 변수 값으로 요 y 값, 종속 변수 값을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다. 라는 생각만 여러분들이 일단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귀 분석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뭐에 가장 간단한 것부터 배운다고. 걔 이름이 뭐냐면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영어로는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 하는데,
회귀 분석이니까 얘도 뭐 하는 거야? 얘도 x로 y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이니까 독립 변수가 몇 개야? 한 개죠. 그렇죠. x가 한 개만 나오는 경우야. 그다음에 선형이기 때문에 x와 y의 관계가 뭐다? 선형이다. 직선이다. 수학에서 직선이 뭐야? 1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x랑 y가 1차 함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 요렇게 된 거를 요렇게 된 수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자, 요 1차 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x는 이제 변하는 값이고 그렇죠. 여기다가 x를 찍 집어넣으면 이제 뭐 해야 돼? y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요 a랑 b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 a는 뭐라 그래? 기울기라 합니다. 1차 함수에서 요 a를 뭐라 그래? 기울기라 해. 그래서 기울기는 뭐야? 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죠. 특히 우리가 배우는 이 통계학의 회귀 분석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해. 플러스면 뭐야? x가 증가하면은 y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은 요렇게 생겨서 x가 커질수록 y는 뭐해? 줄어들고 있잖아. 이렇게 x랑 y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기울기라 하고 요 뒤에 있는 b는 뭐라 그래? y절편이라 하죠. 그렇죠?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를 떠올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y절편은 뭐해? x가 0일 때의 y 값이죠. 그렇죠. x가 0이야. 그럼 요 부분이 뭐해? 사라지잖아. 0 곱하니까. 그럼 뭐만 남어? b만 남죠. 그래서 y절편은 뭐야? 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뭐야? 여기가 바로 y절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귀 분석해갖고 x와 y의 수식을 찾아내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어서 뭘 찾는 게 목표야? 기울기 값이랑 요 y절편을 찾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모형이 있는데 모형은 뭐야? 모집단에 있는 값이라고. 당연히 모집단에 x랑 y가 있었겠죠. 그렇죠? 요 x랑 y가 있는데 요 y를 수식적으로 쓴 게 뭐야? 바로 모형이라고. 요 y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모집단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요렇게 돼 있다는 거야. 요런 수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그래서 모집단에 있는 값을 보면은 x랑 y가 요렇게 있어서 뭐에 x와 y가 이런 직선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게 일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베타 제로랑 요 베타 원, 요 y 절편이랑 요 기울기를 뭐 하는 거야? 찾아내는 게 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목적이죠. 자, 근데 모집단도 뭐예요? 어떤 값이잖아. 어떤 자료라고. 근데 무슨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만 딱 이어질 수 있겠어? 그렇죠? 막 이런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직선에서 뭐 하는 거야? 벗어나는 값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 직선과 요 벗어나는 요 y 값과의 이 차이를 뭐라 그러냐? 오차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학에서 모집단이 이러한 성질이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서 y가 무조건 x의 이런 직선식으로 돼 있진 않겠다. 당연히 또 얼만큼이 있겠다? 오차라는 부분이 있겠다. 이 직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겠다. 차이가 있겠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서 요렇게 단순선형 회귀 분석의 모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 오차는 뭐야? 요 직선과 요 y, 실제 이 y 값과의 뭐에 이 차이가 오차라고. 자, 근데 오차가 막 지 맘대로 변해. 오차가 막 1000 플러스 막 1000 됐다가 뭐 마이너스 5만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변해. 그럼 요 y 값을 예측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얘네들로 아무리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내가 구해서 요 값을 구해냈다 쳐도 오차가 막 지 맘대로 막 변하면은 요 y 값도 막 맘대로 막 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자들이 가정을 해 놓은 거야. 이 오차항들은 무조건 정규 분포해야 되고, 그렇죠? 이 오차항들을 모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오차들이 정규 분포해야 되고 평균은 0,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정해 놓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통계학적 연구를 해갖고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 수식과 이론들을 이제 발전시켜 놓은 거죠. 모집단이 요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야. 모집단이 x랑 y와 어느 정도의 선형 관계가 있어 주면서
그렇죠. 뭐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든가 x가 커지는데 y도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감소한다든가 어쨌든 이런 선형 관계가 있으면서 당연히 모집단에도 어느 정도 그 직선과 실제 y 값과의 뭐의 차이가 있을 건데 이 오차들을 그쵸 모아서 그려보면은 오차들이 뭐여야 돼?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정해 놓고 이제부터 연구를 진행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회귀 분석의 가정을 살펴보시면은 모집단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선형성. x랑 y가 선형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집단에 선형 관계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베타 제로랑 베타 원 x를 찾을 수도 없죠. 그렇죠. 연구하는 목적이 없잖아. 모집단이 선형성이 없으면. 모집단은 선형성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연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오차항이 있는데 이 오차항은 뭐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오차항끼는 서로 독립이고 분산도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성질들 합치면은 요 앞에 세 개는 어디서 봤어? 분산 분석할 때 봤죠. 분산 분석의 오차항에 걔네들의 가정도 뭐였어? 정독등이었잖아.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이었다고. 근데 회귀 분석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요 선형 관계를 또 찾는 거기 때문에 뭐에? 선형성도 하나 플러스 돼 있다. 되시죠? 회귀 분석의 가정은 요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뭐야? 이 오차항은 어디 있는 값이야? 모집단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없죠. 그죠? 모집단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을 다 알기 전까지는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 지금부터 하는 이 회귀 분석은 앞에서 배운 거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는 막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를 알고 싶다 그랬죠. 이게 모집단이었잖아. 그쵸. 이게 모집단이었다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걸 동시에 키를 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 뽑아서 이 중에서 일부 표본을 뽑아서 이걸 거꾸로 예측하는 거였다고. 지금까지 하는 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뭐야? 실체가 있는 값이죠. 만약에 나중에 진짜 뭐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동시에 한 번에 키 쫙 잴 수 있어. 그쵸. 그럼 이제는 이런 통계가 이제 사라질 겁니다. 통계학의 이런 분야가 키에 대한 통계학이 사라질 거라고. 한 번에 사람들이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키가 몇 센치인지 과학이 발전해서 한 번에 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죠. 그쵸. 표본을 뽑아서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 한 번에 모집단을 연구할 수가 있으면은. 근데 요 회귀 분석에 나오는 자료들은 아예 이 모집단을 지금 당장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광고비로 내가 뭐해? 매출액 예측하기로 했어. 근데 지금까지 역대 이 회사의 광고비랑 매출액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뭐 1억도 한번 투자해 봤고 한번 뭐 2억도 투자해 봤고 뭐 2억 5천도 한번 투자해 봤고 아예 뭐 한 5천만 원만도 투자해 봤고 뭐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있겠죠. 근데 다른 자료들은 없잖아. 예를 들어 뭐 3억을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그쵸. 3억을 투자한 적이 없으면 이 3억에 대한 자료가 지금은 없는 거잖아. 근데 먼 미래에는 3억을 투자할 날도 오겠죠. 10억을 투자할 날도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다 모집단에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 딱 지금 이 순간에서는 요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뭐하다? 불가능합니다. 회귀 분석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쵸. 이 모집단에 있는 값들이 뭐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은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는 뭐 어떻게든 과학이 발전하면은 조사 그래도 어떻게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였는데 회귀 분석에 나오는 값들의 모집단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항은 모집단의 값이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가 없어.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표본 자료들만 있죠. 표본으로 뽑은. 그쵸. 이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값들만 모은 자료들만 있다고. 그럼 요 표본을 통해서는 뭘 구할 수 있냐? 잔차를 구할 수 있어. 요 표본에서도 뭐해? 내가 직선식을 찾아내. 요 표본에 만족하는 직선식을 찾아내면은 y랑 x의 직선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y랑 요 ax 플러스 b랑의 차이들을 다 모아서 뭐해? 잔차라고 부른다고. 표본에 있는 오차들을 뭐라 부른다? 잔차라고 부른다 했죠. 앞에 분산 분석할 때. 그래서 요 잔차들을 갖고 뭐해? 거꾸로 이 오차항의 가정들이 맞냐를 연구하게 된다고. 그래서 회귀 분석의 가정을 확인하는 방법 밑에 적혀 있습니다. 정규성은 뭐 요런 식으로, 독립성은 요런 식으로, 등분산성은 이런 식으로 연구한다고.
그리고 잔차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리면은 이 세 개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구했는데 잔차들을 보고 살펴봤는데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가 않아. 그쵸? 잔차들을 봤는데 얘네들이 정규 분포가 아니야. 막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처럼 나와. 그러면은 애초에 모집단이 '아 정규 분포를 만족하고 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회귀 분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요 가정들은 모집단에 대한 가정인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이용해서 요 가정들을 뭐에 확인하기도 한다. 근데 당연히 이건 무슨 과정? 심화 과정, 회귀 분석 다 과목에 나오는 거고 우리 통계학개론에서는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근데 얘도 당연히 표본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선 뭐가 나오냐? 요 회귀 분석의 가정 요 중에 아닌 것은 그쵸? 이런 게 나오겠죠. 딱 네 가지니까 이 중에서 뭐 하나 빼놓고 정규성 빼놓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앞글자만 따서 선정, 독등, 그쵸? 이렇게 외우든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외우든 어쨌든 요 가정들의 이름만 좀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회귀 분석의 정리해 보면 회귀 분석이란 뭐냐? x와 y의 수식을 찾는 거라고. 그렇죠? 요 수식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x 이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y 이 종속 변수의 값을 뭐 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회귀 분석의 목적. 그래서 회귀 분석의 가장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했는데 단순 선형 회귀 분석부터 배우기로 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뭐야? 모집단에 있는 x와 y가 직선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근데 물론 당연히 모집단에 있는 값들도 완벽하게 직선일 수는 없으니까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어쨌든 요런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요 기울기랑 요 뭐에 요 y절편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목적은. 그렇죠? 그래서 이 값들은 어떻게 찾냐는 요 다음 단원부터 이제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오차항이 또 맘대로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차항은 우리가 고정해 놨다고. 오차항은 이런 조건, 제한 조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뭐야?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 그쵸? 요 조건들을 만족할 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연구한 거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회귀 분석을 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자, 모집단 세 개입니다. 모집단 세 개에 x1이란 값이 있어. 그럼 x1에 해당하는 y 값들이 여러 개 존재할 거야.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x1이 10일 때 y가 10일 수도 있고 y가 20일 수도 있고 뭐 3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y 값들을 다 모아 보면은 요렇게 생긴 거야. 특히 요 가운데 평균에서는 값들이 많이 몰려 나오고 요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값들은 별로 안 나오고 요런 식으로 모집단이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x2에 대해서도 y 값들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겨갖고 평균에 대해서는 y 값들 엄청 나오고 평균과 떨어진 부분에서는 별로 값들이 안 나오고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균들만 뭐 해봐? 이어보면은 얘가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 요 수식을 만족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x1 값 대입하면은 그 x1에 해당하는 y에 뭐가 나오는 거야? 평균이 나와주게 된다고. 그렇죠? 근데 평균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뭐 할 수 있어? x만 알면은 그래도 y의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한 이 정도 나올 거다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요 나온 y값, 실제 y값과 이 직선의 요 차이가 뭐야? 이게 바로 오차죠. 그래서 모집단에 있는 y값들 다 찍어 갖고 오차를 구해 보면은 y값들이 평균에서 엄청나게 몰려 나오고 요 평균에서 요 직선으로부터 뭐해? 요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애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걔네들의 분포를 그려 보면은 요렇게 생겨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라고. 이 오차들만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이렇게 평균에서 요 직선에서 가까운 데는 많이 나오고 떨어진 데는 적게 나온다고. 그다음에 요 직선과 요 실제 y 값과의 뭐에 이 차이가 오차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이 오차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몇이야? 0이라고. 그쵸? 왜냐면 이 직선이 얘네들의 평균을 지나게 그렸으니까 요만큼 또 정규분을 따르니까 평균에 대해 뭐야? 대칭이겠죠. 당연히 요 평균에서 이만큼 떨어진 오차가 있으면 요만큼 떨어진 오차도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모집단은 우리가 실제로는 알 수 없지만 모집단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한 상태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다음 x2에 대해서도 그리면은 이 오차들에 대해 그리면은 이 오차들도 뭐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가운데 평균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요 정규분포와 요 오차의 정규분포의 분산이 다 뭐해? 시그마 제곱으로 똑같을 거다.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등분산성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뭐에 모집단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죠. 모집단이 이렇게 안 생겼으면 어떡하냐? 그죠? 모집단 우리가 실제로는 알 수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생길 수가 있냐?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뭐야? 그럴 때는 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만 우리가 뭐 한다고? 단순 선형 회귀 분석할 수 있다고 연구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안 생겼으면 어떻게 실제로 모집단이. 그렇죠? 그럼 단순 회귀 분석 말고 다른 분석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우리가 실제로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실제로 표본을 뽑으면은 이 많은 수많은 값들 중에서 요거 하나 값 나오고 여기서도 요거 하나 값 나올 거 아니야. 이 값들을 이용해서 뭐해? 요 베타 제로랑 요 베타 원을 뭐 해보는 거야? 추정해 보는 거죠. 그게 회귀 분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생겼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를 하고 나서 남은 뭐에 잔차들을 갖고 잔차들이 뭐냐? 이 오차에 대한 추정량이야. 그렇죠. 여기서 요만큼 차이나 실제 모집단에서 이만큼 차이나 그럼 표본으로 뽑았을 때도 어느 정도 똑같이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잔차들이 오차들의 추정량이니까 요 잔차들을 갖고 요 가정들이 맞는지를 거꾸로 다시 뭐해? 연구를 통해서 이 가정들에 위배되지 않아. 그럼 모집단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던 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요 회귀 분석을 쓰는 거고 거꾸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 가정들을 위배해. 그쵸. 위배해. 그러면은 실제로 모집단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 그럼 요 회귀 분석 하면 안 되겠네 하고 다른 분석 방법을 찾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회귀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냐? 독립변수로 종속변수 맞추는 거다. 단순선형 회귀 분석부터 배우는데 단순선형 회귀 분석의 모형은 어떻게 생겼냐? x랑 y가 선형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모집단이 완벽하게 선형은 아닐 테니까 오차항이란 게 존재하더라. 그럼 이 오차항이 맘대로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차항도 어떤 조건을 걸어놨다. 회귀 분석이 가정해서 정독 등을 걸어놨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모집단에 있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선형성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오차항들이 요 정독 등의 가정을 만족할 때만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 회귀 분석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회귀 분석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회귀 분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는데 요 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렇죠. 진짜 베타제로 어떻게 구하냐, 베타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 개념은 정말 회귀 분석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 자체를 보시면은 문제는 쉽습니다.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한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 뭐라 그랬어? 선, 정, 독 등이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교하면 되는 거야. 등분산성, 등이잖아. 독립성, 독이잖아. 선형성, 선이잖아. 그쵸? 그럼 남은 하나가 정규성인데 얘는 뭐에 상관관계 존재성이래. 처음 들어보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죠. 요렇게 가정에 대해서는 이중 가정이 아닌 것은 뭐 요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굳이 뭐고 가정을 어떻게 해서 뭐 찾아내는 거고 뭐 요 정도는 모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뭐냐? 독립변수 간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여러 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중회귀 분석에서 배울 건데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거야. y를 예측하려고 x1, x2, x3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y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끼리 독립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x1 그 하나 자체가 y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다고.
자, 근데 독립변수끼리 뭐가 있어? 상관관계가 있으면 원래는 x1이 커지면 y도 커지냐, 뭐 어느 정도로 커지냐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회귀 분석인데 x1과 x2가 상관관계가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x1이 커지면 x2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x2 자체만 봐서 얘가 커지면은 y는 또 얼마큼 커지냐, 얼마나 뭐 작아지냐 이런 걸 살펴보고 싶은데 x1이 y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x2가 변하는데도 영향을 끼치고 이 변하는 게 또 다시 또 뭐해? y에 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x1 자체, x2 자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요런 문제를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중회귀 분석 파트 가서 또 배울 테니까 그때 뭐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요 4번은 가정이 아니라 회귀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뭐 정도만 지금 알아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회귀 분석의 가정 문제는 이 중에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요 선정 독등을 앞글자만 따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된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선형 회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모형만 고르면은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모형 어떻게 생겼다고? y는 모집단에 있는 y랑 값은 어떻게 생겼어? y절편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오차항 요렇게 생겼다고. 다시 종속 변수는 y절편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독립변수 더하기 오차항 요렇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기면은 우리가 요 기울기랑 y절편 찾는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처럼 생겨야지 뭐 할 수 있어?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얘네도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는 얘네도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디귿부터 살펴보면은 디귿은 지금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의 제곱 더하기 오차항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가 종속 변수, 여기 y절편, 여기 기울기, 여기 오차항인 건 좋아. 그쵸? 근데 여기가 뭐야 돼? 그냥 독립 변수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x 제곱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해서 얘가 보면 어떻게 돼? 요렇게 해서 식을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종속 변수, 얘가 y절편, 얘가 기울기, 요 t를 뭐로 보면 돼? 독립 변수로 보고 얘가 오차항이 되니까 요 꼴이랑 뭐에 똑같아지죠. 그래서 디귿도 뭐 할 수 있어?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야? 이 나온 변수들을 치환해서 어떻게 뭐 잘 치환해서 요런 꼴로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으면은 회귀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꼴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찾아보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요 문제 21년 7급 10년에 몇 번 나와서 한 번밖에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 치환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10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란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굳이 요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모르셔도 그럼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문제를 푸는 팁을 드리면은 자, 웬만하면은 다 되는 것만 나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경우만 나온다고. 왜냐하면 적용을 못하는 경우를 찾는 게 수학적으로 매우 쉽지가 않다.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모형은 웬만하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그냥 답 뭐에 4번 찍으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니은은 왜 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니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 y는 자연상수 2의 베타 제로 승 곱하기 x의 베타 원승 곱하기 2의 자연상수의 오차항승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상수가 나오고 지수가 나오면은 로그를 취합니다. 이렇게 lny를 하는 거야. 그럼 로그는 곱하기가 더하기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뭐 이거는 로그를 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로그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7급에선 나올 수 있지만 뭐 9급에서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지수들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그 앞으로 뭐 할 수가 있어? 튀어나갈 수가 있다고. 그럼 베타 제로 곱하기 ln2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lnx 더하기
오차항 곱하기 ln2가 된다고. 자, 근데 ln2는 몇이냐? 1입니다. ln2가 1이야. 그래서 요 부분이 그냥 1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요렇게. 그럼 요렇게 지금 생긴 거잖아. ln(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에다가 뭐 곱한 놈 더하기 오차항 요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ln(y를) 뭐 그냥 뭐 요런 y라고 치고 lnx를 요런 x로 만약에 치환했어. 그러면 똑같잖아. 이게 종속 변수, 그다음에 여기가 y절편, 여기가 기울기, 얘가 독립 변수, 얘가 뭐야? 오차항인 요 꼴이랑 뭐에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 할 수 있다?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치환해 갖고 요런 모양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은 만들 수 있으면 회귀 분석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얘도 그냥 y 1차고 얘도 그냥 x 1차니까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해석할 때는 다시 로그로 바꿔서 뭐 해석을 해 주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까지는 또 역시나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쨌든 치환해서 변수들을 치환해서 요런 꼴을 종속 변수는 y절편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독립 변수 더하기 오차항으로만, 그쵸, 요 모형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은 회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이러면 모든 경우 웬만하면 다 회귀 분석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런 경우는 안 된답니다. y는 베타 제로 x분의 뭐 베타 1 더하기 x 더하기 오차항, 요거는 아무리 내가 식을 막 곱하고 수식을 변환하고 치환하더라도 요렇게 회귀 분석의 모형꼴로, 선형 회귀 분석의 모형꼴로 만들 수는 없다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적용이 안 되느냐를 찾는 거는 매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험 문제에서 회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모형만 골라보세요 하면은 웬만하면 기억 니은특이 다 뭐해? 다 될 거라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뭐 10 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요렇게 모형을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부터 이어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